전진수 CH님께서는 처음에 회사를 고르실 때 그 많은 회사 중에서 왜 이랜드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이 자리에 오기까지 무엇이 가장 중요했고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는 좀 사람이 많은 데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원래 그런 생각 갖고 있다가 하다 보니까 이건 그냥 개인 스토리니까 그러다 좀 놓쳤어요. 시기를 약간 놓쳤는데 이랜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알았어요. 저를 많이 이렇게 지도해 주신 분이 또 이랜드와 관계돼서 좀 일도 하고 있던 분이었었는데 한 번 이제 회장님을 그 당시에 초청해서 학교에서 특강을 들었어요. 특강을 들었는데 그때 제가 저희 모임이 있었는데 그 특강을 해서 같이 좀 방문을 해서 어떤 내용을 듣고 싶은지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명 다 제가 10명 갔었어요. 가서 저 후배들 같이 가서 물어봤는데 한 명 얘기를 다 듣더니 거기서 키워드를 딱 골라내더라고요. 성공, 뭐 준비 몇 가지 딱 골라내더니 그 자리에서 강의 제목을 정했어요. 저는 그것이 마케팅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죠. 강의 제목을 그렇게 봤더라고요. 그래서 즉석에서 강의 제목이 나왔어요. 그러니 강의를 이제 들었죠. 들었는데 들으면서 느낀 것이 이랜드라는 회사 그 당시에 작았는데 제가 들어올 때는 기업의 어떤 경영 이념이 남다르다. 그리고 직업관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회 가운데서 메시지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경영 이념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뭐 돌아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지름길이었는데 실제로 저는 뭐 그렇게 늦게 왔었고 근데 그때 뭐 말씀하시는 것들 듣고 그러면서 이런 기업이라면 가서 같이 일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최고 경영자가 강의 제목을 좀 그렇게 받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진정성 있게 정말 배울만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랜드를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할 때도 줄곧 그 뒤로 이제 저 생각을 이렇게 좀 했었고 이랜드 생활하면서도 그런 생각들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고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붙들고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또 제가 활동하고 있는 곳에서 동일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같이 좀 말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저한테는 원동력이었고 기쁨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강의 제목 그때 제가 그 기독단체 모임이었었는데요. 성공하는 직업인이 되기 위한 기독 대학생의 준비였어요. 제가 지금 그 강의 내용을 다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그 성공에 대한 정의도 제가 새롭게 깨달았고, 그 다음에 뭐 기독 대학생이라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었고, 준비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그 이후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도움을 인생에서 받은 거죠. 회장님의 핵심 주제.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것이 그 당시 나왔던 것 중에서 일종의 뭐 사명하고도 연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기에 뭐 성공했다는 그런 것보다 내게 주어진 내가 받은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그런 걸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그 준비에 대해서도 이제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 이제 준비 관련해서는 이제 뭐 책의 독서에 대한 이야기들도 했었고, 또 회장님이 이제 또 아프셨을 때 책을 많이 이제 읽으셨잖아요. 이제 그런 그 책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된 것들도 이렇게 좀 알게 되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 크리스찬이셨으니까 회장님께서는 이제 돈에 대해서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돈에 대해서 이제 자유로워하신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하게 될 때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저희 직업관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우리 직업의 목적이 아니라 직업의 결과가 돈인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뭐
뭐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 100배 잘 산다고 그래서 100배 감사하지는 만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일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돈이다. 승진이라는 것은 또 회사에서 배웠던 것들이 직업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것이 승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승진은 더 많은 사람들을 더 크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저희는 승진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도움이 되었었고요. 내용이 많아서 다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때가 대학교 몇 학년? 그때가 나이가 제가 언제쯤? 그때가 대학원 1학기 때였어요. 예. 1학기인가 2학기인가 1학기 때. 나이가 그때 제가 29? 늦게 저는 좀 늦게 했어요. 지금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9살. 그러면 20년 전에 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 좀 있으세요? 저 지금 예. 네. 네, 저는 이제 내년 여름에 이제 졸업을 할 예정인데 네. 이제 방학을 이제 저는 대학생이란 신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학 생활을 보냈으면 좋을까. 그래서 선생님의 그 대학 생활은 어떻게 보내셨으면 좀 어떤 거를 놓치지 않고 졸업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조언 좀 부탁드려요. 참 조언하기가 좀 그런데. 그 당시에 1, 2학년 때 많이 놀았던 것 같고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는 조금 철이 들어서, 근데 3학년 복학해서 이제 좀 철이 들어서 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좋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한 1, 2년간 계속 저를 개인적으로 코칭을 해주던 분들이 2분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모임도 있었고, 거기에서 제가 개인적인 케어를 많이 받았고, 인생에 많은 제 멘토였죠. 그분들 영향을 받았던 것, 좋은 멘토, 좋은 모임이 있었던 것이 저한테는 그 대학교 후반부가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좀 그 추천을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고 멘토는 어떤? 그 당시에는 그냥 기독교의 모임이었어요. 제 단과대 안에 있는 저희는 뭐 상크모라고 상대 크리스찬 모임이라고 앞자만 따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단과대에서는 꽤 모이는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때 이제 그 박사 과정에 있던 선배 한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학원 과정에 있던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한 1년 이상을 뭐 1대1 교제도 하고 1대1로 만나서 같이 코치도 받고,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또 이랜드를 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연결이 같이 이렇게 되어서 이제 오게 됐죠. 그래서 계속 그분들이 이제 멘토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대학 생활에서 이제 저는 이번에 최근에 제가 이번에 대학생들의 생활 연구 그 인식 뭐 의식 연구를 이제 2,000명인가 조사한 제가 자료를 하나를 봤는데 대학생들이 얼마나 책을 읽느냐를 이렇게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석 달에 2권을 읽는다고. 그게 2,000명 통계였어요. 올해 2012년 자료였거든요. 근데 석 달에 2권 읽는다고 한 걸 보고 참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준비한다면 필요한 책들을 읽는 거. 저는 뭐 경영에 대한 서적들을 좀 더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피터 린치가 그 얘기를 했다는데 이상하다. 대학교에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 다 대학 졸업하면 다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다고. 책에 대해서 필요한, 내가 만약에 취업을 준비한다면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그 경영에 대한 좋은 도서들도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델들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위인전이나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책에 대해서, 경영인도 있을 거고 여러 있을 텐데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들을 많이 읽으시면 좋겠다. 또 성공한 기업에 대한 책들을 읽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면접을 하다가도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사람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뉴질랜드로 어학연수를 가거든요. 저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안일하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토익을 950점을 하나, 900점을 하나 별 차이 없거든요. 또 말 시켜봐도 차이가 없어요. 말 시켜도 800하고 900점 차이가 없어요. 그냥 차이가 없는데 저는 그러니까 저 옛날에 이제 뭐 제가 교회에서도 청년들한테도 권했던 거가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러고 싶다면은 인도에 있는 그 마더 테레사 하우스라는 데 가면은 자원봉사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은 거의 없어요, 실제로. 저 방문했었는데. 했었어요. 네, 좋네요. 근데 보면은 가면은 자원봉사도 하면서 영어를 사용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영어도 배울 수 있게 되고 감각도 익히게 되고 봉사도 했으니까 기업이 더 그걸 좋아하지 않겠어요? 약간 거치는 영어를 쓰더라도 그런 사람을 더 가치 있게 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고객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생각해도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그냥 늘 뭐 친구들 하는 대로 뭐 뉴질랜드 가서 뭐 우리나라에 그 친하고 몇 개 지내다가 즐겁게 오니까 말문이 막혀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영어를 못한다고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 가점을 주죠. 가점을 줄 수는 있는데 그 생각할 때 준비를 할 때도 아까 얘기했는데 뭐 학교 다닐 때 모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단순한 스펙 쌓기 모임보다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요구할 수 있는 모임에서 일을 하는 것이 개인의 장래, 직업을 위해서도 맞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생각을 하는 것이 지혜이다. 아까 이제 기자님도 진정성 얘기하셨는데요. 그런 거죠. 인생에서 이 사람이 정말 그 자기 인생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진정성을 갖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전준수 CH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이랜드가 독서 경영으로 유명한데 혹시 전준수 CH님께서 가장 영향을 끼친 책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늦게 났는데요. 여자인데 제가 이제 아이한테 딱 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얘는 뭐 학원도 안 다니고 그냥 이렇게 혼자 있는데 학원도 안 다니고 다 있는데 얘한테 요구하는 딱 세 가지. 첫 번째는 일기를 써라. 그걸 좀 하고 두 번째는 독서록을 기록해라. 세 번째는 그렇지 않으니까 큐티를 해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성경에 읽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십시오. 한번 여자아이인데 상을 받아왔어요. 근데 그 아빠가 갖다 고개를 약간 뒤집기 이름을 비추더라고 봤더니 무슨 상 했더니 급식상이었어요. 위 어린이는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잘 먹음으로 위에 포상합니다. 여자예요. 그런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더 지났는데 얘가 이번에 또 상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서 딱 보니까 이번에 그 독서 장제에서 키우상을 받은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네가 도대체 무슨 글을 써서 상을 받았나 했더니 그러니까 주제를 5가지인가 줬대 학교에. 그 중에 하나가 독서에 대한 거예요. 근데 얘가 이 글을 했는데 이렇게 딱만 기억이 안 나는데 앞에 쓴 말이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썼어요. 오늘의 나를 잊게 만든 것은 우리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더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다. 이걸 4학년애가 쓴 거죠. 그래가지고 감동을 막 받았겠죠. 근데 사실은 얘가 쓴 게 아니라 이것은 빌 게이츠가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아이 테이블에다 사실 이 빌 게이츠가 한 말은 제가 교보문고 1층 화장실 오른쪽에 가면은 두 번째 빌 게이츠 한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찍어 와서 이제 아이한테 그 세 가지를 하라면 세 가지만 해라. 책상 밑에 붙여두거든요. 그 세 가지 적어두고 밑에다가 그걸 적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일기를 쓰는 것은 제가 회사에서 배운 건데 그날 하루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죠. 저희는 흔히 뭐 AAR이라고 합니다. After Action Use.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건 저희 필독서에서 배운 거예요. 장군의 경영학이라는 거. 미국 육군이 그렇게 하거든요. 피드백을 AAR을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뭐 After Action Review죠. 액션하고 나서 이제 리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습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기라는 건 그런 것이다. 너 자신을 통해서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다. 근데 독서력은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너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것이 필요하다. 근데 역시 저희가 필독서 많이 강조하거든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역시 배우는 거죠, 회사는. 그거 해라. 그다음에 쓰는 큐티는 너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통해서 너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아이한테 저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에서는. 근데 지금까지 뭐 잘 따라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올해는 진짜 작년에 그걸 상 받았는데 올해는 그냥 상을 받았어요. 최우상 또 받았어. 그래가지고 한 몇 년 하니까 얘가 몇 년 하니까 얘가 조금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런 자녀분이 하나입니다. 식사를 하시면서 예. 식사하시면 기도할 사람 기도하시고 연불 배울 사람 연불 배우시고 드시죠. 네네. 드시죠. 언제 네, 그리고 아까 질문에서 이제 네. 가장 영향을 끼친 책이 무엇인가? 저는 그 드러크 책을 많이 쌓아서 봤어요.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드러크 책 집에 쫙 꽂혀 있는데 거의 다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처음에 읽었던 쉬운 책 자기경 노트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향한 도전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두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경영자가 누구인가, 경영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자기가 뭐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경영자라는 거죠. 누구라도 경영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영자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독특하다고 봤어요. 그 첫 번째 그렇게 제안했던 것은 경영자는 처음에 시간에서 출발한다고 해요. 목표나 이런 거가 아니라 시간이 제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가장 희소한 자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에 출발하는, 사실 경영자의 시간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거든요. 제가 저희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도 그 어떤 과정보다는 성과나 공헌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점에 집중하라는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사람은 요 강점으로 성과를 내더라고, 회사에서 보니까. 약점을 보완해가지고는 뭘 못하는 거예요. 원래 조직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약점을 무력화시키는 게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조직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강점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집중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 일을 할 때 한 번에 하나씩 중요한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도움이 됐고, 그런 그 드러커 책 중에서는 자기경 노트가 초기에 이제 베이직 직장인으로서의 성과를 내고 성공하기 위한 베이직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봐서 저희 지금 신입사원들도 다 익히고 있습니다. 사전과제도 주고 있고, 이 책은 누구라도 읽으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랜드 그룹 CHO로서 네.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세요? 보통 몇 시에 기상하시고 독서는 언제 어떤 시간대에 하시고? 책 읽을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책은 그래도 꽤 읽습니다. 매년 50권 이상씩 읽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기상은 전 5시에부터입니다. 5시에 기상하고 출근하면 6시 반 정도 출근하고요. 출근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건의 시간, 묵상하는 시간 갖고, 그다음에 회장님이 선물한 아이패드로 신문을 좀 보고 경영자들한테 선물을 했어요. 노안이 오기 시작한 경영자들 해가지고 나이를 딱 잘랐어요. 그래도 67년생까지 잘라가지고 그래서 잘라가지고 경영자들한테 여름 때 휴가 가기 전에 선물을 주셨어요. 아이패드 선물하고 그다음 이북을 넣어가지고 저희 모든 저희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깔아주고, 그 회장님이 선물한 아이패드를 통해서 신문들하고 기사들을 보고, 아침에 그때 이제 책 같은 것들 보고, 근데 그렇게 합니다. 저는 8시에 일과를 좀 시작을 하고요.
그 대략 일주일로 보면은 일주일에서 그 하루 반 정도는 저희가 사람만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로 그 인재들에 대해서 누구를 발탁할지 아니면 그 조직에 대한 어떤 진단, 누구를 세울지 뭐 그런 뭐 핵심 인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하루 반 정도는 적어도 그 시간에 온전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이제 저희 현장에 있는 경영자들이나 또 핵심 인재 싹들을 좀 만나는 거죠. 현장의 직원들 만나서 이제 소리도 듣고 필요한 것도 같이 해결하는 이제 그렇게 현장을 가는 일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CHO실 내에 팀장들이 있습니다. 그 팀장들하고 연간 해야 될 핵심 프로젝트 제목들을 정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진척도에 대한 것들을 주간별로 같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팀 내에 있는 다른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직원들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 보는 것을 되게 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얘기를 했나요? 아까요? 아니. 네. 실수입니다. 예. 아까 경영자의 시간은 네. 그 경영자 본인의 시간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가족들과는 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시는지. 가족하고 소통하는 게 조금 이상해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가족분들을 이렇게 케어해드리고 해주시면 어떨 것 같아요. 일단 가족하고는 우선은 주말을 같이 토요일 일요일 같이 지내니까 이제 그것이 저한테는 뭐 물론 토요일날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 가질 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질 때도 있었고, 이전에는 토요일날은 이제 오전은 저의 시간을 달라 그래서 이제 제가 오전에 이제 보통 토요일날 오전에만 책을 한 권씩 꼭 읽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전은 이제 가족한테 이제 양해를 구해서 책을 제가 읽고 그 시간에, 그다음에는 이제 같이 오후 도서관을 같이 아이랑 도서관에 가서 이제 책을 보는 것도 이제 자주 하고요. 그다음에 뭐 같이 서점회 같은 데 가서 책도 보고 골라도 주고, 주말에 주로 이제 같이 뭐 밖에 나가거나 그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을 주로 확보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엊그제는 이제 방학이어서 아이한테 방학 때 책을 50권 읽기로 내가 이제 결심을 해가지고 그 시스템을 정해가지고 50권을 이제 제가 10권 추천하고 이제 엄마가 10권 추천하고 아이가 30권 그래서 이제 50권을 방학 때 이제 체크리스트하고 체크 매일 하거든요. 체크 하는데 그 책 같이 가지고 추천하고, 비싸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하고, 책은 나와서 서점에서 보고 인터넷으로 이제 주문하고, 뭐 도서관에서 빌릴 거를 또 이렇게 빌려서 해서 아이한테 책 추천을 해줬어요. 이번 주 엊그제 성탄절 오후에는 책 10권 추천하는 것들, 그렇게 아이랑 보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학원도 안 다니니까 얘가 수학 쓸 때는 제가 이렇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이제 학원 같은 안 가니까 풀려고 모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옆에서 같이 있다가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그렇게 아이랑 하고, 그냥 아이랑 1대1로 시간을 좀 보낼 때도 많이 있어요. 엄마는 따로 있고 같이 둘이 그냥 같이 가서 뭐 맛있는 거 사 먹기도 하고 그렇게 갖는 시간도 있고, 가족끼리 같이 뭐 시간 주말에 주로 이렇게 보내고 있고, 주중에는 그냥 아침에 거의 매일 이렇게 와서 전화하는 거, 아이한테 항상 전화를 아침에 하거든요. 출근해서 거의 하는데 먼저 인사해라, 그리고 팔자 웃어, 그걸 보통 아이한테 주문합니다. 항상 먼저 밝게 웃고 인사해라, 그거를 아이한테는 거의 뭐 얘기하고 있고, 뭐 어떻게 지내, 오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땠었는지 이렇게 아이하고는 전화를 하루에 한 통 이상씩은 매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실수님, 예. 제가 경영자가 뭐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된다면 저희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은 시간인데요. 그 경영자로서의 지위가 있고 또 아빠로서의 지위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아이가 아빠랑 시간 너무 보내고 싶어요. 같이 보내고 있는데 회사에 너무 중요한 일이 생겨요. 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과 대학생회장을 1년 동안 했는데요. 막 중요한 일이 생겼다 연락이 와요. 근데 여자친구가
가야 된다고 너무 서운해하고 막 이럴 때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몇 번은 그럼 다른 부장한테 좀 대신 해달라고 맡기고 그런 적이 있는데 부장들이 일을 해주시면 굉장히 서운하게 여기더라고요. 또 데이터다 헤어지고 가버리면 여자친구 너무 서운해하고요. 경영자로서 이런 뭔가 결정해야 될 때 케이준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그렇게 갈등 상황이 있는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고 가족들은 사전에 얘기만 되면 이해를 다 하더라고요. 이번 주는 이런 계획이 있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말에 내가 뭐 일을 해야겠다. 그럴 수 있다. 그러면은 미리 예측만 할 수 있으면 가족들은 다 그거를 받아들이더라고요. 받아들이고 그 대신에 우리 따로 뭐 시간을 이제 같이 시간을 내서 여행을 간다든가 그렇게 할 수 거의 그런 식으로 저는 해왔던 것 같아요. 얘기하면 애들도 다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평소에 제가 아이랑 관계를 맺었던 것이 있고 저녁마다 가서 잘 때 제가 기도하고 재워주는 것이 있고 같이 아이랑 얘기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면에서의 신뢰는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어떻게 관리했냐가 그런 부분들은 일종의 뭐 그 신용은행 잔고잖아요. 신뢰 잔고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죠.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CHO님께서 입사하신 후에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뿌듯했던 경험이 있으시거나 혹은 또 가장 지금도 후회가 되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죠. 많은데요. 제일 뿌듯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좀 CHO인데 저 회사가 많은 일에 대한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CHO를 한 지는 3년 됐습니다. 만 3년이 됐습니다. 이제 됐는데 그전에는 여러 가지 경영자로서 경험들을 했어요. 라인장원 이전에는 뭐 아동복의 경영자도 했었고 오래전에 2000년 초반에 이제 후아유 브랜드장도 했었고 초기 제가 후아유 뭐 이랜드 브랜드장도 했었고 뭐 그룹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룹의 전략기획실도 근무하고 했었는데 많은 기회를 저희 회사가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어서 오늘까지 좀 이르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억나는 거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좀 잊지 못할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이랜드 브랜드 옛날에 브랜드장 할 때였는데 울산 지역에 한 매장이 있었어요. 그 매장이 매장이 좀 컸어요. 컸는데 처음에 제가 브랜드장이 임명되고 나서 현장을 영업부상하고 같이 순회를 갔는데 매장에 보니까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옷이 별로 없고 또 왜 그런가 확인해봤더니 매출도 잘 안 일어나니까 뭐 자꾸 물건을 적게 가지 않겠어요? 분배를 적게 해주잖아요. 계속 오라드는 미입금도 나고 이래가지고 되게 어려운데 그분이 가봤더니 처음에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분이고 진정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 시골 다방 같은 데 가서 2층 다방 같은 데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악수를 하려고 딱 보니까 이분이 손이 한쪽이 이렇게 없으시더라고요. 이쪽이 이렇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악수를 하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숨기셔서 그래가 이제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근데 아이디어도 있고 그쪽 지역의 대학생들한테 판매에 대한 뭐 아이디어도 있고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에 대한 뭐 생각들도 있고 그래서 열정이 있는 걸 보고 지원해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영업부상 같이 운동을 해서 일단은 전략적으로 한번 도와줘보자. 그분한테 상품을 좀 이렇게 원하는 만큼 공급을 해줬어요. 해줬는데 그분이 일어서더라고요. 처음에 매출을 1월달에 한 1,500만 원 하던 매장이 5월달에 가니까 4,500, 5,00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해에 전체 그 열몇 개 매장에서 그 과에서 2등 매장이 되었어요. 그 제가 시간이 6개월이 흘러서 다시 갔어요. 갔는데 그리고 이제 2층인가 올라갔었는데 그분이 그때는 그 내놓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잘하냐에 따라서 그 한 가정을 살릴 수가 있구나. 저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저는 직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큰 기쁨이었던 그거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 많은데 되게 많은데요. 되게 많은데 저희 직원 얘기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이제 아동부대 경영자로 있었을 때 저희는 이제 흰 봉투 사건이라고 저는 기억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매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야지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당시 프로젝트 팀을 결성을 해가지고 석 달간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팀이 한 4명의 전담자가 3개월간은 거의 뭐 그냥 이 사람들이 진짜 전담을 해가지고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이 사람들이 일을 했어요. 일을 할 때 이제 저희가 단기간에 진행하고 그 대신에 잘 했을 때 우리가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겠다. 그 당시 성과급 같은 거 같이 이제 걸었어요. 시스템을 걸은 거죠. 그분들이 열심히 했어요. 3개월 동안. 정말 늦게까지 열심히 하고 뭐 토요일에도만 일하고 일하지 말라고 해도 막 자기들끼리 그냥 막 하더라고요.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약속한 기간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매장을 그 당시에 3개월 만에 52개를 열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52개면은 매출이 몇백억이 생긴 거예요. 그냥 200~300억이 300억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냈어요, 4명이. 그래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룹에서 지식으로.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포상을 했죠. 다 불렀어요. 4명을 불러가지고 이제 제가 약속한 금액이 포상이 그 당시에는 이제 특별한 기간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포상금으로 포상을 하기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불러다가 이제 제가 흰 봉투에 담았죠. 담아가지고 그 결혼한 사람한테는 당신이 뜯어보지 말고 가서 아내한테 줘라. 그랬어요. 당신 3개월 동안 헌신했는데 아내의 지원이 있었으니까 가능하잖아요. 아내 주라고 그랬어요. 결혼 안 한 친구들한테는 가서 부모님 갖다 줘요. 그런 이제 줬어요. 금액이 작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매장 하나 오픈하는데 뭐 조금 주겠어요. 그건 격려를 해주겠죠. 근데 한 2, 3일 지났는데 그 팀장 한 명이 저를 그 가산 저희 사옥 1층에서 조용히 비유장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 손에서 주머니에서 뭘 꺼내려고 해요. 저는 이제 에이스가 조용히 흰 구석에서 봉투를 꺼내면 괜히 겁나거든요. 항상 사표잖아, 사표. 근데 이 친구가 봉투를 딱 꺼냈는데 저기요 이거 하면 주는 거야. 뭐예요? 했더니 엊그제 받았던 포상 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다시 회사 갖다 주래요. 아내가 왜 그랬더니 갖다 줬더니 당신이 그 일을 해서 돈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일을 잘했다고 포상을 받아온 것이 맞냐. 돌려줘라.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아내나 또 그걸 또 갖고 온 남편이나 저는 똑같다 그래서 말도 무슨 소리냐고 그냥 다시 이렇게 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것을 저는 뭐 자기 개인만의 성취라든가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던 거죠. 가치 있고 의미 있다 생각하는 일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였고 그런 직원들이 자랑스러웠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너무 많아서 편하게 들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일 것 같은데 많은 청년들이 이랜드에 입사하고 싶어 합니다. 뭐 스펙업이나 독지사 같은 카페를 가봐도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이랜드에 지원하고 싶어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CHO님이 생각하시는 이랜드에 입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보니까 하반기 어느 채용 유명한 사이트에서 하반기 공채 채용 검색어 1등을 제가 혹시 보셨어요? 네. 1등을 했어요. 그리고 상반기에 35,000명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많이 했죠. 매우 많이 한 거죠. 감사한 일인데 저희는 사람을 볼 때 그냥 자기 이익을 좀 따라서 영악하다고는 그렇고 어쨌든 그런 스타일은 저희 회사에는 이랜드 스타일 아닙니다. 강남 스타일이었는데 이랜드 스타일은 그거보다는 내가 사회 또 국가에 기여할 수 있고 공헌을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게는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향해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열정 있는 사람, 저희는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정했을 때 그걸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펙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과를 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됐던 사람들, 해왔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 면접관에 드러나거든요. 그런 사람들 이제 제가 확인하고 좀 선발하려고 저희는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이건 1980년도에 이제 오세오카리에서 엠블렘으로 창업을 시작하셔서 이랜드를 창업을 시작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되게 큰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네. 여기서 어떤 그 원동력이 가장 큰 역할을 했는지. 저는 단연코 제 생각에는 저희 이랜드 스피릿 중에 있는 남 중심적 사고 같아요. 아까 이제 마케팅 얘기했잖아요. 회사님 강의할 때 이제 그렇게 딱 했는데 남 중심적으로 사고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중저가 로 성공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 출발할 때는 남대문과 같은 가격에 백화점과 같은 그런 분위기와 느낌의 그런 것들을 같이 고객이 원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채워줬기 때문에 회사가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중심으로 고객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을 이제 기업의 중요한 목표에 삼았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이랜드가 있게 된 그런 거였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고객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회사가 했던 것은 고객한테 2배 가치를 줄 수 있는 걸 하자. 혹은 2분의 1 가격을 주거나 2배 가치를 주거나, 그럼 국민을 2배 잘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해줄 수 있겠다. 2배 가치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남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거라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이제 회사가 성공한 원동력이라 생각이 들고, 가령 뭐 제가 지금 잘했던 아울렛, 유통 같은 것도 그거잖아요. 좋은 백화점 같은 데서 저렴한 가격대로 옷을 살 수 있었던 거고, 다른 것도 살 수 있었던 거고, 애슐리 요즘에 좋아하잖아요. 애슐리 뭐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을 절반의 가격에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2배 가치를 고객한테 제공하는 것, 남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것, 그런 것들이 회사가 성공한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를 채용인자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다고 생각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랜드는 지금 뭐 수많은 M&A를 통해 가지고 뭐 판매권 계약이라든지 인수합병을 통해서 많은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거를 잘 이끌어 나가는 걸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뭐 물론 긍정적인 효과, 뭐 뉴발란스라든지 엄청난 성공을 보인 뭐 판매권 계약 이런 것도 있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약간 공격적인 M&A로 걱정의 시선을 보내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올해 초 있었던 LA 다저스 인수 관련해서 뭐 소문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언론에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M&A에 대해서 걱정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공격적인 M&A 전략에 대해서 기업 내부적으로 재정적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보관이 있으신지. 이거는 제가 생각이 다 갖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CHO의 질문이 아니라 전략한테 묻는 질문 같긴 한데요.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M&A 할 때 사실은 제가 의도된 큰 그림을 갖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크게 보시면 요즘에 뭐 유럽의 M&A, 유럽 브랜드 M&A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유럽의 그 헤리티지를 가지고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시장에서 제가 전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었고요. 전체 그림화에서 진행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다저스 거는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을 많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뭐 자금이라는 확장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가 그 비상장 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매출이 이제 뭐 10조를 넘어가 되는 건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비상장 회사라는 것은 기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되게 잘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그것에 대해서 뭐 일부만 이렇게 희석을 시켜도
실제로 자금에 대한 것들은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저희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간 거시적인 질문을 약간 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이제 박근혜 이제 당선인께서 이제 이런 이제 청년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이제 공약을 내신 걸 제가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혹시 이제 그런 이제 정책들과 이제 CHO에서 가지고 계시는 인사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게 부합하는지 그런 큰 틀 같은 걸 좀 여쭙고 싶은데. 그 핵심은 그거 아닐까요? 가난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거 아니겠어요?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거고, 어떤 뭐 학력이나 이런 스펙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희 회사는 그렇게 스펙으로 사람을 뽑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뭐 그다음에 나이도 뭐 제가 이번에 저희 CHO에 몇 명을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뭐 31살 뭐 이런 2명인가 31살이고 31살, 30살 이래요. 뭐 다양한데 준비되었으면 저희는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뭐 또 남녀에 대해서도 저희 크게 뭐 많잖아요. 제가 아마 저희 회사가 여자가 제일 많은 회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임원 비율도 여자가 아마 저희 회사가 제일 많을 거죠. 그런 가장 이상 비율도 여자가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저희 회사가.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이제 그런 차별들은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랬고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한테 저희는 크게 기회를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업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을 창출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 그렇습니다. 고용 창출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좀 기회를 많이 좀 주려고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고 또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또 사업 자체가 뭐 패션 유통 이런 데가 많은 고용을 이렇게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많은 기회가 저희 회사에서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인가요? 네. 인도 무드라 만다이나 같은 해외 브랜드를 많이 인수하셨는데 네. 이런 각각 문화적 차이가 있는 브랜드를 어떻게 이랜드가 조화를 이루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보니까 핵심이 이번에 중국 좀 사례를 봤더니 중국에 이제 유명한 백화점 이번에 회장이 얘기하셨는데 이랜드랑 자기랑 다 맞대요. 근데 다 맞고 좋은데 한 가지가 좀 하나가 다르다고 하대요. 뭔가 했더니 술이라고 했대요. 술. 거기는 우리 자기는 이렇게 술 마실 이렇게 하는 저희는 이제 술을 안 마시잖아요, 같이. 근데 이랜드는 그 대신에 그를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막 그 대표께서 감사 편지도 쓰고 막 이렇게 카드도 보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진정성들이 통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이번에 최근에 이제 2년 연속 그 중화 자산상을 받았거든요. 외국 기업은 처음으로 2년 연속 받았는데 굉장히 좋은 상입니다. 그것이.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왔던 것들. 나환자촌 같은 거 섬긴 것도 12년인가를 계속 섬겨왔었고, 그리고 거기 뭐 그 고등학생들 장학생만 지금 3,5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랜드 장학생들이 그들한테 이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걸 또 한 가정 한 가정 다 방문했거든요. 저희 그 맡은 직원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중국에서도 그 진정성이 통한 거죠.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제가 뭐 공장을 이렇게 사들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공하는 경영자들을 보니까 그곳에서 그들을 진짜 생각한다는 걸 그들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름은 가령 이제 공장 같은 데도 봤더니 지난번에도 이번에 인도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인도 공장에서 나는 수익을 가령 본사로 이렇게 보내주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거기는 이제 뭐 최대한 원가를 낮게 가서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과 있는 고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인도 공장의 사명이고, 그들이 생산성을 많이 올려가지고 나온 이익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또 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고 하는 것이 그분들한테도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우리가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그분들을 또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저희 기업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제 진정성들이 그들에게도 좀 먹혔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뭐 경영자가 이제 하나 인수해서 한두 명만 들어가는 케이스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가서 우리 이랜드와 가치가 맞는 사람들 핵심 인물을 인재를 골라 선별하는 거죠. 그들을 골라서 그를 핵심 인재를 배치하는 거가 전체적으로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 사람들도 인간인지라 문화가 다르더라도 알잖아요. 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주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잘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질문 있는데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사실 원래 일에 대한 철학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앞서서 뭐 이랜드 스피릿이나 이런 거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관련해서 저는 전준수 CHO님의 꿈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CHO님 같이 HR 직무에서 꿈을 꾸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언해주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아까 철학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할 때 이제 돈보다 일 중심 그리고 일보다 사람 중심. 저희 스피릿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돈이 직업의 결과라고 했는데요. 머니보다 3M이라고 저희 정리했어요. 머니보다 중요한 것은 미닝이죠, 의미이죠. 가령 뭐 의사가 돈을 많이 번다 할죠. 생각해보세요. 이비인후과 의사, 항문외과 의사, 하루 종일 15명의 사람을 늘 그렇잖아요. 뭐 그냥 돈만원이라면 재미가 없죠. 의미가 없고. 근데 의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다음 단계는 사명으로 일하는 미션이라고 저희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머니를 넘어서 미닝을 넘어서 미션으로 일을 하는 것이 직업에서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운 것 중에서 그 설교자가 남겨야 될 것은 설교집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경영자가 남겨야 될 것은 경영의 성과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 또 상당한 경영자, 후계자들을 남기는 거가 실제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일 중심, 일보다 사람 중심이 중요한 그 일에 있어서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꿈과 관련해서는 사실 CHO인데요. 저는 다르게도 생각했어요. CHO는 Chief Happiness Officer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크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CHO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그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 안에서 성공과 성취를 경험하고 성장하고 또 사회와 가정과 국가에 기여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개발하고 또 좀 못하던 사람을 또 적합한 자리에 이동 배치시켜서 발탁해서 성공하게 해주고 강점을 찾아서 이동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자기 최대한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데 시간을 많이 지금 투자를 일주일에서 여러 날을 하루 반 정도 아까 사람에 대한 걸 한다고 했는데 주로 그거 합니다. 가능성 있는 인재를 찾아내고 또 적합한 자리에 배치시키고 조직 원팀도 잘 꾸려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아까 뭐 철학, 일의 가치관 같은 거 일에 대한 뭐 철학 말씀하셨는데 저희 회사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그 재입사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퇴사했다가 다시 컴백하는 거죠. 1년에 매년 평균 50명 이상이 재입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애 키워놓고 온 사람도 있어요. 여자들 중에서 애 키워놓고 오는 거예요. 그런 꽤 있거든요. 그래서 재입사로 온 사람들은 퇴직률도 낮아요. 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재입사 중에는 거의 이제는 과장 이상이 한 80%가 돼요. 그리고 임원 중에서 30% 이상이 재입사자예요. 나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뭐 어떤 뭐 사정이 있었든 개인적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사 다시 이제 부르는 것도 있고 그들이 이제 기억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회사에 좋았던 가치라든가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이제 또 이제 기여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이것이 이랜드를 나타내는 것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또 나간 분들도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거든요. 체육연대께서도. 그래서 명절 때 같은 때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선물도 이렇게 보내주시기도 하거든요. 어떤 때는 비서실장이 직접 가정에 찾아가서 이렇게 전해줘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장. 예, 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기여했던 분들한테 뭐 과일 같은 것도 이렇게 선물 배달을 해주죠. 직접.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는 걸 아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일종의 언약 같은 거죠. 계약을 넘어서 이제 언약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거죠. 꽤 많습니다. 그러면은 재입사할 때 뭐 누구나 원하면 다 재입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이전에 잘 이렇게 기여했던 직장 생활할 때 또 잘했고 기여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또 밖에는 많이 또 저 준비되신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들. 또 그 대신 또 저희가 물론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같이 공감해야겠죠. 당연히. 그런 분들 우리가 뜻을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또 공헌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사에 기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저희가 하고 있죠. 예, 최근에도 제 주변에도 열어들었어요. 잘 하시더라고요. 그 기간은 가령 한 5년 이내 사람이 꼭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저희 팀의 한 명은 10년 만에 돌아왔고요. 네, 2명이 돌아왔어요. 10년 만에. 아줌마가 되어서 애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고3을 이런 그런 사람 케이스도 있고요. 많아요. 과장으로 돌아오는 케이스도 있고 부장으로 오는 케이스도 있고 다양합니다. 나가서도 보니까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하니까 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 출근은 좀 일찍 출근해서 자기 혼자 준비하고 또 가치관도 확실하고 정직하고 하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충성되고 정직하고. 그럼 몇 년도에 입사를 하신 거예요? 저는 93년도에 입사했어요. 그때 나이가 그러니까 몇 살 하시나요? 30인가요? 첫 매치 받은 곳이 어디세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이랜드였었는데요. 물류에 매치였어요. 2년, 거의 2년 가깝게 물류에서 일했는데 재밌게 일했어요. 그러니까 물건 나르고 그냥 매장에 보낼 것들 이렇게 쌓고 정리하고 되게 재밌게 일했어요. 노동을 한 거죠. 바닥에서는. 그때 땀의 가치를 땀의 가치와 노동의 기쁨들을 이제 배웠던 것 같고요. 동료들하고 재밌게 일했어요. 그때는 많이 바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즐겁게 정말 즐겁게 일했던 것 같고 회사 가기 싫거나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하루도. 이거는 리얼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랜드는 네. 사람을 키우고 교육시키고 그런 성장시키는 일에 되게 주력하는 기업을 알고 네.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들도 이제 출근을 일찍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교육들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뭐 신입 때 오면은 기본적인 그 핵심 가치에 대한 것들 배우고 그리고 프로젝트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배우고 가치에 대한 거하고 일하는 방법에 대한 거하고 또 하나는 그 합숙 교육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습관화를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가치에 대해서 또 좋은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고 일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면 많이 성장을 이렇게 직원들이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현업에 가서는 현업에 맞는 이제 적응 프로그램, 온보딩 프로그램이라고 적응할 수 있는 것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뭐 직책에 따라서 제공하는 교육도, 직책 교육들도 있고 리더십에 대한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교육 같은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다는 건 어쩌면 어릴 때부터 눈에 배워서 나오는 건데 이제 어른이 돼서 성장해서 이렇게 습관을 또 다시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렵죠. 매우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오늘 틀려보니까 23회를 반복을 하면 습관화가 된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반복을 매일 뭐 이렇게 반복하고 그러면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몸에 배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복 훈련합니다. 인사도 그렇고 또 그렇고 반복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도 계속 인사 훈련 시키거든요. 교회 가든 어디 가든 인사하는 거 이렇게 인사하게 시키고 하는데 뭐 계속 하니까 반복되니까 습관으로 이렇게 변하죠. 리더시인데 네.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 가장 중요한 것은 드러커가 얘기한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하던데요. 성실함이라고 번역하기 좀 그렇고 일관성이라고 번역하기 좀 어렵고 근데 이거는 뭐 그 안과 박이 같은 거죠. 뭐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어떤 인테그리티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실함을 표현할 수 있고 진정성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이 아니겠냐. 직원들이 영리해서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자의 일거수일투족은 의도되고 계획된 것으로 간주되고 관찰된다고 합니다. 다 좋은데 읽고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다 알거든요. 그리고 인사는 속일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드러난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뭐 중국도 얘기하고 진정성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그런 거가 아니겠냐 싶습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배운다는 것도 같은 거가 아닐까. 네. 사람을 처음 만나셨을 때 네? 오래 보지 않으시더라도 저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이다 이런 느낌 같은 게 있으세요? 오긴 하는데 그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겉으로 보는 것보다 잘 모르는 게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어느 유명한 헤드헌터가 얘기한 걸 들었는데 면접할 때 이력서에 44%는 거짓말이에요. 통을 내보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면접만으로 사람을 뽑는 것은 마치 불구덩이에 장작을 갖고 들어가는 것 똑같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저희 필독스에 나온 얘기인데 유명한 감독이 한 말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안 뽑더라고요. 코치에 선발할 때 가정을 강요해요. 그래서 아내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뽑아요. 그래서 레퍼런스 체크를 꼭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유명한 그 전설의 리더 보라고요. 유명한 그 미국 감독이거든요. 코치를 뽑는데 대대적으로 안 뽑아요. 다 가정도 강요하고 만나면 하고. 그래서 이제 뽑더라고요. 사실 가족에서의 후원도 있어야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김재민 팀장님은 같이 일을 하시나요? CPC에 있죠. 알겠습니다. 네, 팀
팀장님이 바로 옆에 두고 그렇게 하지만 김 팀장님이 보신 제가 본 김 팀장이길까요? 혹시 보면 안 되는데 CH님 책상에 따님한테 말씀하셨던 거 같이 글귀가 적혀 있거든요. 링컨이라는 이야기가 알고 있는데 나무를 벨 때 만약에 4시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3시간을 도끼를 고르는 데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링컨 얘기를 많이 말씀해 주세요. 리더에 대해서, 인재 경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래서 링컨에 관한 책을 많이는 제가 솔직히 못 읽었고 읽다 보니까 정말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경영자로 만드는 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을 도와주고 내가 성공하는 것을 떠나서 회장님께서도 그러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 나라나 이 세계에 굉장히 기여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물론 CH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젠데 많은 경영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가까운 곳에 바로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제가 이사님 항상 가까이 계셔서 가끔씩 이들이 한 회사 이사님이신데 이사님 같지 않게 그냥을 저한테 조언해 주시고 책도 권해주시고 진정성 있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가까이 있다는 게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CHO님 보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 저는 긍정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도 굉장히 제가 밀착해서 관찰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초대해 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가정이 있어서 만약에 누군가 방문했을 때 그 가정이 만약에 평탄치 않으면 그걸 숨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CH님 댁에 들어갔을 때 느낌은 정말 밝고 화목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도 저한테 뭐 저희 집은 화목합니다, 저희 집은 행복합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거나 그런 분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그냥 성관을 들어서면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균형을 잘 잡으시고 진정성 있게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이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정정하면 링컨이 한 말, 나에게 나무를 자를 6시간이 주었어요. 6시간을 준다면 그 중에 4시간을 도끼를 고르는 게 상관없어요. 시간만 차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재 경영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링컨이 아마 뭐 그렇게 말한 걸 보면서 역시 탁월하다. 저희가 이제 선발할 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잖아요. 합승 면접도 하고 뭣도 하고 인적성도 따져가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직업이라는 것은, 직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혼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평생 저는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게 신중할 필요도 있고 잘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충분하게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과정에서 시간도 뭐 서로 간에 드리는 거, 저희도 엄청나게 시간 드리거든요. 면접할 때 최고경영자 참석을 다 하세요. 최종 면접원론 리스트 있잖아요. 원서 하나하나 다 읽으세요. 줄 치면서.
그리고 그 시간에 저희가 이 사람을 어디다 쓸지 용도까지 같이 의논을 다 해요.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을 골라요. 다시 보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최고 영양자가 신입사원 선발하니까 들을 정도면 그만큼 시간을 우선순위에 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고르는 것이,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인재경영을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먼저 다 봐요. 다 보세요. 일일이 다. 그러면 혹시 최근에 선발한 신입사원 중에 되게 특별해서 좀 기억에 남는다 하시는 많죠. 네, 그분이 혹시 있다면? 제가 뭐 아까 뭐 가천대 학교 선배 내가 봤던 거 이번에 들어왔어요. 이번에 1월달에 있어요. 1월달에. 이번 하반기에. 네네. 그 분들이 있고 한데 그러니까 평소에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제 그전에 이제 좀 기억나는 것 중에서는 뭐 쌍둥이 형제, 쌍둥이 자매 꽤 들어왔어요. 예. 이번에도 들어왔어요. 한 명은 외식에 있고 한 명은 이렇게 쌍둥이 된 케이스들이 몇 명 있어요. 형제 케이스들이 또 여럿이 있고 형제 쌍둥이 이거는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자기 동생 오고 형 오고 언니 오고 누나 오고 있잖아요. 추천하니까 그만큼 그런 것이 좀 진정성 있고 생각해요. 또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해 주지 않겠어요? 자기 자식 주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 것도 기억이 나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평판을 한번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감동적인 평판하는 게 있더라고요. 나중에 교육 왔을 때 제가 매우 감동적인 건데 한번 장교 평판을 제가 한번 했는데 ROTC였죠. 근데 보니까 내용을 이렇게 적은 내용이 명예 추천을 한 거예요. 장교가 육군 대대장이 명예 추천을 했는데 이렇게 글을 썼어요. 명예 추천 하겠냐고 물어봤거든요. 장교는 명예의 생명을 걸잖아. 근데 내 명예는 너무 가벼웠고 그래서 대한민국 육군의 명예를 걸고 추천합니다. 라고 대대장이 제가 다른 거 볼까요? 안 봐도 되지 않겠어요? 반대 케이스도 있죠. 완전히 거짓으로 이렇게 읽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머리 싸고 대대장이 아니거든요. 저희들 지혜가 있지 않겠어요? 그동안 한 게 있는데 그렇게 써서 이제 다시 연락을 하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추천했는지 했더니 그 대대장이 하는 말이 그 친구는 뭐 제가 좀 신앙 얘기 좀 그런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저 친구만 같으면 내가 기독교인이 되겠다 생각을 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 때문에 이 사람이 대대장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나 지금도 이 친구가 선물한 성경도 교회 간다. 라고 해서 대한민국 육군의 명예를 걸고 추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취업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단기간의 어떤 스펙이나 면접을 잘하거나 그것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업도 그렇게 어리석진 않잖아요. 나름대로 지혜로워야 할 거 아니에요. 뽑아야 되니까 노하우도 있을 거고 그런 거 시행착오가 엄청 많을 거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읽어내는 거예요. 그에 노하우가 있는 거가 이제 인사 지식이겠죠. 그 회사의 지식일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읽어내죠. 물론 실수도 있지만 그래도 적중도는 상당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그 친구는 어떤 나중에 지금 입사하셨을 거 지금 생활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전준 스님께서 보셨을 때 어떤 분이 그렇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요즘에는 제가 추천을 안 해봤어요. 근데 그때 평판 처음에 이제 입사할 때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한 거였어요. 했는데 그거 보고 이런 그 정도니까 실제로 보니까 그때 교육대 제가 봤는데 잘 면접 때 봤어요. 거기 물어도 봤죠. 그 사람 몰라요. 다 이렇게 추천한지 모르는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인데 그때 바르고 좋더라고요. 사람이. 내가 좀 울고 잤던 것 같고. 예.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어려도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혹시 있잖아요. 다 그런 요소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면접관이 볼 때도 잘 살았다. 그것도 있고, 야, 우리 자식이 저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면접관들이 얘기를 해요. 그 요즘에 뭐 이런 학교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자식들이 올 수 있을까? 면접관들이 그걸 어려울 것 같은데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저희는 해요. 네. 질문. 기자예요, 기자라고. 팀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비교적 최근에 입사하신 거잖아요. 네. 그 20대 중반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말씀 좀 들어보죠. 저의 20대 중반이요? 네. 취업과 할 때 좀 약간 네. 맞물린 시기에. 저는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대학 생활을 그렇게 성실하게 보내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대학 생활에 뭔가를 굉장히 자랑할 만한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학군 장교 출신이라서 졸업을 하고 이제 군대 장교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저는 장교 복무에서부터 이랜드에 들어와서 지금까지가 굉장히 큰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장교로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을까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굉장히 좀 많은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제가 원해서 했다기보다는. 그러면서 거기서 조금 내성이 다져졌던 것 같고, 이전에 이제 사회생활이라는 거를 잘 경험하지 못하다가 거기서 경험했던 것 같고, 저는 이랜드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모르던 것을 많이 배웠어요. 인생의 학교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저는 정말 학교에서 배웠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아요. 지금도 배우고 있고. 그래서 중반이면 이제 군대 들어갈 때쯤에서부터 지금까지는, 대학교 때는 솔직히 그렇게 내세울만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더 일반적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좀 루즈하게 보냈던 것 같은데, 군대를 거치고 회사를 들어오면서는 그 이전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 이전에 20대 중반까지 배웠던 것보다 더 새롭고 많은 것을 배웠고 배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는 굉장히 감사하죠. 제가 지금 이 자리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제 스스로는 자랑이고 좀 감사하죠. 시간이 원래 30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친구들에게 시간 내주셨으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랜드를 또 여기에 참석지 못한 또 내년 상반기에 이랜드를 지원하고 싶은 취업 준비를 하는 그런 청년들이 좀 시류를 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전에 여러분의 그 가치관, 인생관과 맞는 그런 직장들을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일과 삶의 균형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균형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진정한 균형은 일과 삶의 균형하면 시간 많이 월급 많이 주고 적게 일하고 시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이 정말 균형일까?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균형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 일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치관의 균형. 내가 가치관이 맞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한다면 평생을 불균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비전하고도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내 가치관이나 비전과 맞닿은 일들을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일을 찾거나 직장을 좋은 직장에 대한 걸 고르실 때도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많은 연봉을 준다든가 시간이 많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내가 공헌했다, 가치 있는 일을 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직장 그러한 일들을 도전하고 찾는 사람들이 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해주고 싶네요.